한국시 읽기 162번으로 그것을 읽겠습니다. 그것 참 맑구나. 그것 참 예쁘구나. 그것 참 근사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것과 멀어졌다. 맑은 것, 예쁜 것, 근사한 것. 그것은 다 달랐다. 그때그때 달랐다. 세상은 넓고 변수는 많았다. 맑으면서 예쁜 것,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 맑지만 근사하지 않은 것.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분주했다. 어떤 결심이라도 선 것처럼. 꿈속에서는 걷지 않았다. 달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미끄러지는 것에 가까웠다. 땅을 내리누르는 것이 아닌 지면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거 참 멋지구나.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거 참 특별하구나. 나는 꿈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 나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다. 눈을 뜨면 머릿속이 새하얗다. 어떤 공허라도 한 것처럼. 그런 것.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들이 말풍선이 되어 눈앞에 떠올랐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것은 있었다. 만질 수 없어도 분명 거기 있었다. 손가락으로 찔러도 말풍선은 터지지 않았다. 말들이 엉겨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멋지고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여기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거 참 신기하군. 그거 참 다행이군. 그거 참 부드럽군. 나는 이불 속으로, 꿈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여름밤에 내리던 것이 겨울밤에 쌓이고 있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없음의 대명사라는 오은 시인의 시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은 시인의 시 상징학 연구소 2023년 여름호에 게재된 오은 시인의 시를 지금처럼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에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 요은 시인의 시집을 보내준, 그런 다음에 이걸 읽었더니 요은 시인이 이제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내준 시집을 보고 읽다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 한국시 읽기에서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오원 시인은 동의했는데, 이게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라서, 문학과 지성사 출판사에다가 허락을 받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목들이 음, 대명사들이 많죠. 그것이 쭉 많이 있고 주로 많이 있고 너 이런 식의 대명사 없음의 대명사라는 제목처럼 그런 대명사들로 되어 있는 시들을 허락받으려고 이게 많죠. 좀 9편 정도나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게 5월 5일 날 나와서 이제 판매 저작권 팀에서 내부적으로 상했는데, 출간한 지 얼마 안 된 신간 시집이라서, 상업 목적의 시사용은 아니라는 건 확인했지만, 너무 많고, 2편 정도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9번을, 나머지는 이제 내가, 동영상에 보였다고, 오은신한테는 나머지는 내가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읽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왜 오은신의 시를 좋아하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
그거 참 맑구나. 그거 참, 이게 그것하고 참이 붙어 있죠? 그거 참 맑구나. 그지? 그거 참, 거참, 예, 거참, 이렇게, 여기, 뭐죠? 사전에 나온 것처럼 감탄하죠. 거참 맑구나. 그죠? 맑구나가 중요한 말이죠. 그죠? 거참 맑구나 하고 그것을 맞다고 정의한다기보다는 거참 맑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그죠? 거참 예쁘구나. 거참 근사하구나.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맑구나. 아, 그 참, 어? 아, 그 참, 그거 참, 어? 예쁘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사하네.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근사하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말들을, 근데 이제 오원 시인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르시이기도 하고 페르소나이기도 하겠죠. 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것과 멀어졌다는 거. 그것. 물론 거참이라는 단어가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그것하고 띄어서, 이걸 띄어서 쓰면, 이렇게 쓴다면 그것은 여기서 대명사예요. 그거든요. 대명사. 그죠? 그것 참 맑구나. 그것은 참 맑구나. 그런 뜻이니까 그것은 대명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 참, 음, 맑구나. 이럴 때 그것 참은 거참하고 똑같은 거고, 감탄사예요. 아, 아. 왜 품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이, 그것 참 맑구나 할 때는, 그것 참 맑구나 하고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말. 그것 참 맑구나 할 때, 그것하고 그렇게 듣는 거는 페르소나. 이 오은의 페르소나. 오은 시인과 페르소나의 말이에요. 오은 시인과 페르소나의 말이죠. 어느 책에서는 그것 참 맑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같으면 뭐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거 참 맑구나 또는 그거 참 예쁘구나 그거 참 근사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시인과 페르소나 이 나는 둘 다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일치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나는 그것과 멀어졌다는 거죠.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이제 분석을 가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것과 멀어졌다. 나는 그것과 멀어졌다. 거참 이렇게 하면 뭐 아야 거참 이쁘구나. 그래 그래. 라고 감탄사는 뭐를 원하는 거냐면 감탄사가 왜 중요하냐면 상대의 동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감탄하는데 상대방이 감탄하는데 반대하면 쌈나죠. 상대의 동의. 상대의 어떤 동의?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참 감탄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감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것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예뻐? 맑어? 큰가? 그게 왜?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맑은 것, 예쁜 것, 근사한 것. 이렇게 의견을 다르면,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할 수 없이 분석을 해야 되고, 어? 반성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정의를 해. definition. 다시 내려다보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야, 난 아니야. 사랑이 뭐지? 내 사랑은 뭐고 당신 사랑은 뭐지? 라고 서로 반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우리의 사랑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정의를 하냐면 맑은 것, 예쁜 것, 근사한 것. 이거 정의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의견의 차이가 나와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좀 더 알기가 쉬우니까. 어? 당연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서 할 수 없이 맑은 것, 예쁜 것, 근사한 것. 점점점 말없은 표가 있죠. 왜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점점점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요 말없은 표 있어요. 선택할 때 말없은 표가 필요 없다고. 이런 말없은 표가 있어요. 어, 글쎄, 내 감정은 조금 다른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말없은 표가 뒤에 붙은 거예요. 그치? 그거 참 맑구나. 감탄사를 막 내뱉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것과 다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근사한 것 하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을 아무리 해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달랐다. 이 사람 의견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고집이 세다고 말하고 또는 의견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틀렸어요. 이렇게 감탄사를 한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감탄사를 할 때가 무슨 뜻이에요? 감탄사를 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동의하는 거죠. 내가 아까 당연히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동의하는 거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폭력적이라서 아니에요. 뭐예요? 공동체가 어?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공동체 의견이 그죠? 공동체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롤랑 마르트가 말한 신화일지 몰라요. 신화. 그죠? 신화 같은 거예요. 미인이 이게 뭐 미인도 그렇잖아요. 그죠? 미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 오은시를 오은시의 이 시를 읽는다는 거는 오은시의 은근히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하나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아름다움 아름답다 있었지. 근데 뭐 미 아름다움 뷰티 아름다운 여인이죠. 미의 여인 박자가 붙을 정도 아름다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요 어, 민상파 그림 르노아르 르노아르의 그림 르노아르 이 초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때요? 그때 미인은 뚱뚱해요. 뚱뚱해요. 우리나라 만며느리, 조선의 만며느리 뚱뚱해요. 그때는 어쩐 줄 아세요? 간혈편 미인 있죠? 이때는 호리호리 한 여자가 뭔 줄 아세요? 만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이때 이전이지만 우리나라에 만사랑이 없었지만 사회에서 아주 그 19세기 중반까지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마녀 사냥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뚱뚱하면 기절하죠? 그죠? 뚱뚱하면 기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호리호리하는 게 마녀라니, 그죠? 마녀라뇨? 지금 미인인데, 그죠? 미인이라고. 그것은 다 달랐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동의하지 않을 정도의 뭔가 더 아는 바가 있는 거죠. 그때 달랐다. 세상은 넓고 변수는 많다. 변수는 수학에서 어,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하면 이게 변수죠. 여기 변수. 이 변수가 바뀌면 결과물이 바뀌죠. y 정답이 바뀌죠. 결과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답다. 미라는 결과값. 이 변수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변수가 뭐예요? 몸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가 시대.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참 맑구나. 그거 참 예쁘구나. 그거 참 근사하구나라는데 글쎄 참 그러고 이제 그것과 멀어지는 거죠. 응?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지. 그거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달랐다. 그거 그때 달랐다.
세상은 넓고 변수는 많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시인은 여기다 뭐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다가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설명을 길게 해드릴 테니까 종이를 한 좀 많이 줘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죠. 시를 보고 그냥 그다음에 다른 내가 지금 분석하는 것이 어, 시인이 원하는 분석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내 혼자 분석일 수도 있단 말이지. 시인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일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오은 시인은 그거를 예를 어떻게 드냐면 이런 거예요. 맑으면서 예쁜 것. 맑다, 예쁘다, 근사하다 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맑으면서 예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맑지만 근사하지는 않은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 등등 되게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요 세 개만 해도 요 정의 요런 데피니션을 한 것만 해도 데피니션에 한만 있어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쉽게 당대의 신화, 그지? 현대 이 신화를 동의하기가 그냥 무조건 믿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지. 근대의 신화, 근대라고 할 수 있죠. 근현대의 신화, 근대사회의 신화, 미인에 대한 근대 시대의 신화. 그것도 뭐 근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르누아르도 근대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 1920년, 30년 대.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잖아. 그러니까 100년 정도 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미인이었다. 그죠? 누나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걸 그렇게 열심히 그렸겠어요? 아무도 안 살 텐데 추녀를 그렸으면 그때야말로 지금은 추녀라고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하죠. 그런 거 없죠. 그런 기준도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아름답지 않은 것도 미술의 대상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분주할 수밖에 없죠. 즉 눈을 뜨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지만 눈을 감으면 다른 세상, 그것은 다르고 세상은 변수가 많고 세상은 넓은 거,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분주했어요. 어떤 결심이 선가도 선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본다는 것은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결심이라는 말을 썼냐면, 기존에, 이게, 이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금방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워즈워드에, 내가 좋아하는 시가 워즈워드에, I wondered 론니 에저 클라우드예요. 왜 그러냐면 구름처럼 나는 외롭게 떠돌아다녔네. 라는 문장이 이게 난 대표작이라고 보는데 수선화라고 보통 요새 수선화라고 하면 다 알 거예요. 수선화 나오는 얘기죠. 그게 I wonder lonely as a cloud라는 시인데 이 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나는 구름처럼 외롭게 떠돌아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는 거죠. 이 안에 뭐가 나오냐면 이너아이란 말이다. 내면은 군대의 자아는 내면의 눈에 플러스해서 몸의 눈이죠. 몸의 눈이 있잖아요. 눈에 포함해서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시작이에요.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이건 다른 눈이죠. 내면의 눈이요. 이게 생기는 게 근대의 자아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근대의 자아라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걸 근대의 자아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얘기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대 시대에 생각했던 아름답구나, 그 참 맑구나,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근사하구나라고 말하는 근대식의 시선, 이거 근대적인 정의, 그지? 근대적인 세계관에서 유래하는, 나오는 정의. 하고 멀어졌다는 소리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워즈워드가 했던 내면의 눈이 뭐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게 근대의 판단이에요. 이게 근대적인 미의식으로의
바탕을 두며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워즈워드가 했던 말은 이거는 전근대, 그지? 전근대에도 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대 이전, 근대 이전, 이전부터, 근대 이전, 전근대 이전부터 쭉 있었던 몸이 있었고 그 안에 눈이 달려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니까. 그거 말고 눈이 더 있다. 이때의 눈은 근대의 눈이죠. 그러니까 근대인의 탄생을 말해주는 시예요, 이게. 수선화가. 근대인의 탄생을 말해주는 시였는데, 지금 이 시는 이 우울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결심을 하고, 굳게, 뭐, 새롭게, 보는, 새로운, 밝은 데에는, 어? 어? 본 기록이에요. 결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월즈워드가 했던 전근대에서 근대로 올라온 요 길을, 요 길을, 오는 세상을, 그것은 세상이죠. 그것이 꼭 뭐겠어요? 그것이 수선화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수선화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왜겠어요? 그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오분의 그것은 수선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일인칭화한 거예요. 그것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결심했냐면 현대 사회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보려는 작업이 시, 네, 오은에게. 그러니까 깊게 결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왕창 다르게 봐야 되니까 깊게 결심 안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심이라도 선거처럼.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오은신이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복잡하고 분주해요. 이게 몇 단계예요? 여기 보면 1단계였죠, 여기. 근대 이전. 그죠? 1단계. 아무리 벗겨서 봐도. 그죠? 그런데 2단계인데 1단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2단계. 그죠? 근데 자가 생겼죠? 눈이 새로 생겼죠? 이게 2단계란 말이죠. 그죠? 음. 그다음에 뭐야, 이번에? 이번엔 세 번째란, 세 번째. 3단계. 그죠? 당연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복잡하고, 당연히 머릿속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결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어떤 결심이라도 선 것처럼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옹은 시인이 대단한 게 꿈속에서는 걷지 않았다, 달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미끄러지는 것에 가까웠다. 내가 이래서 옹은 시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밝은데 이 돌에 했다라는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래 속에서 살아가는 행동자, 에이전트. 이 결심을 하는 게 뭐예요? 그 결심을 할 수밖에 없죠. 뭐로 살아? 어? 몸을 가지. 몸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번 결심해야 되죠. 어? 행동에 관련해서 어? 새롭게 판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그지? 행동자의 세계관을 단순히 이게 지금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탈근대 시대예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새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행동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 같지만 아직은 꿈 같죠. 그죠? 그게 꿈 같은 거야. 그래서 퇴근의 시대는 꿈 같다고 보이는 거죠. 하지만 거기는 걷거나 달리지 않은 거죠. 걷거나 달리는 게 근대 시대의 행위였다면 미끄러지는 것에 가까웠다는. 뭔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근대적인 보행, 그죠? 이나 달리기. 아닌. 문지 정의가 제대로 안 되지만, 문지, 그죠? 정의를 뚜렷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미끄러지는 것에 가까웠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팔근대 세계관을 몸으로 살아내고 있기에 오은의 치세계에는 힘이 느껴지고 그 미래를 어,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업적은 음,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응? 미끄러지는 것에 가까웠다. 그걸 어떻게 내가 몸으로 살아내고 있기에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그 뒤에 있는 말이 있어요. 설명을 해요, 그거를. 설명을 해요. 어? 살아내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시적 이미지로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미끄러지는 게 뭐냐면, 땅을 내리누르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땅을 내리누르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내리는 것이 아닌, 지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미끄러진다고 말했다는 거지. 요거는 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물리학의, 양자 물리학의, 빛에 관해서, 입자론과 파동론에서, 어? 이건 입자론이죠. 입자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땅을 내려놓겠죠. 몸이 지금 무게가 있으니까, 그죠? 입자론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입자론하고 파동론의 차이점은 딱 한 개예요. 즉, 무게를 가진 존재라는 면에서, 점에서. 무게를 가진 존재니까 땅을 내리누르겠죠. 그치? 근데, 빛이라는 것, 그러니까 빛은 내가 빛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뭐냐면, 내가 빛이라고 일부러 말을 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빛을 비롯한 모든 존재, 모든 세상에 존재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파동이 기본이죠. 어? 일시적인 존재 현상인 입자론과 기본 디폴트 형태인 언제나 그렇다는 거죠. 파동론에서. 그러니까 땅을 내리는 것이 무게를 가진 거지만 대부분의 존재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무게가 없는 거야. 그 파동은 어떻게 흘러가요? 지면 위를 스치고 가는 것 같다는.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면 위를 쭉 스치고 지나가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거 참 맑구나,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근사하구나고 말하기가 묘사가 틀렸죠, 형용사가. 형용사가 틀렸고, 형용사가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형용사가, 느낌, 그 감정을 잘 전달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참 멋지구나,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거 참 특별하구나. 요컨대, 근대의 감정과 정서의 바탕을 둔 멋지다, 예쁘다, 근사하다. 예쁘다, 근사하다가, 어? 무게를 가진 입자에 관한 거라면, 입자 존재에 관한 거라면, 어? 팔근대 정동은, 어?
파동, 성, 이 존재, 그죠? 존재에 관한 것이고, 그걸 묘사하려면 멋지다, 이상하다, 특별하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근대 시대는 이제 아닌, 그죠?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뀌었죠.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멋지구나, 이상하구나, 특별하구나라는 단어가, 어? 이 단어가 기존에 있던 단어가 아니라, 그죠? 기존의 단어를 활용하지만, 이게 데리다의 공용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이름 사용하기. 기존의 단어를 활용하지만, 그 뜻은 새로운 정동을, 어? 새로운 정동. 감정이 아니라, 그죠? 그냥 새로운 느낌, 새로운 존재성, 이 위함이 있어지죠. 이 데리다의 공룡 같은 걸로 그 공룡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멋지구나,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거 참 특별하구나는 예, 멋지다, 다시 올라가서 맑구나, 미안해요.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위다 써야 돼. 미안해요. 여기도 멋지다 써야 되고 얘는 막혀 써야 돼요. 아, 내가 이 설명을 왜 그러냐면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는 근데 요거는 물론 무게를 가진 입자를 가진 거지만 가만 보시면 근대는 이분법적 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적과 악은 뭐 맞았다 틀렸다 뭐 틀렸다 이런 식으로 OX 있잖아 OX 그게 근대 이분법적 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맞다 예쁘다 근사하다의 바탕에 뭐가 들어있냐면 흐리다 밉다 근사하지 않다 비슷하지 않다 부정적인 반대의 개념상이 존재를 해요. 그게 어디 증명하냐면 막지만 근사하지 않은 것. 이게 한 예예요. 응? 막지만 근사하지 않은 것. 그게 있었어요. 일부러 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가 시의 얘가 어, 막지만 근사하지 않은 것. 그치?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거는 아는 것, 벌써 그 안에 쏙 들어 있었던 거죠. 그죠? 근사하지 않은 것. 그죠? 이렇게 들어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근대의 감정과 정서였다면 멋지다, 이상하다, 특별하다는 안 멋지다, 안 이상하다, 안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죠. 그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때의 파동성의 존재는 기존의 기존의 존재성을 기존의 존재 체제, 그러니까 응급 체제, 세계의 대한 혼란성, 그치?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고 나쁜 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죠? 혼란, 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이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없게 새로운 세계관을 그렇지만 발견된 세계관을 구축에 요소니까 멋지다 만들어 나가니까 세상을 이상하고 특별하지만 그죠? 이상하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소리지 이상하다는 건 통상적인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상은 통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게 아닌 거죠.
특별하다는 뭐예요? 보통이 아니죠. 반대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멋지다는 뭐예요? 왜 멋지다예요? 응? 어, 예쁘다, 근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간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형용사도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꿈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대명사가 아니에요. 하고 있었다. 동사죠, 이거, 동사. 다시 말해서 그것이 원래 대명사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근대 세계관에서는 명사, 그죠? 명사였죠. 그것이 명사였지만, 응? 탈근대 세계관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의 핵심이니까 동사. 시는 뭐예요? 창조죠. 예술 작품은 창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를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 이게 바로 예술이죠. 시. 그죠? 어? 시. 시작. 어? 시작하면, 활동하는. 응? 이런 작업. 그게 핵심이니까 당연히 명사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동사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돼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기존의 명사적 중대성을 어, 갖고 있으니까. 밝은데 전하는 초월, 어감 플러스 초월의 방식이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던 거죠. 나를 향해 미끄러지는 거는 입자성을 가진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 그죠? 입자, 명사가 나를 향해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머릿속이 새하였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이제 기존의 세상 속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머릿속이 새하얗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되니까 혼란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공모를 하다 한 것처럼. 지금 공모하고 있죠. 이때 공모를 모의하는 거죠. 우리 함께 모의한 것처럼. 진짜 함께 모의한 거죠. 함께 모였는데 그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공모를 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려. 그죠? 가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뒤집어 먹는 혁명적인 상황이죠. 그죠? 어? 현재의 세상을 거의 총체적인 인식 체계를, 응? 그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려는, 어? 소수의 인식의 뭐, 감정, 생각, 이게 무슨 감정이지? 처음부터 바꾸려는 거잖아. 이게 뭐야? 혁명이잖아, 혁명. 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시쓰기가 아주 대단한 일이 돼버렸어요. 시가 대단한 일이 된 거죠. 이때는,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보통 말하는 시 작품이 아니죠. 그지? 이거는 문학 양식으로서의 시를 넘어서서, 그죠? 그런 영역을 넘어선 거죠. 시를 쓰고 있지만, 안 써도 괜찮은 거죠. 어? 창조적으로 학문적인 근대 세계를 어, 초월한 시적 방향, 응? 응? 에 의한 창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죠. 그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니까
당연히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 공모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모를 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두근거리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들이 말풍선이 되어 눈앞에 떠올랐다. 왜 두근거리냐면 말풍선이 눈 뜨자마자 새로운 세상은 뭐예요? 눈을 뜨면 바로 현재 살고 있는 근대 세계 속으로 예? 들어가니까. 빨리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 안으로. 눈을 뜨면, 눈을 딱 뜨면 근대 사회 속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까만 속에 새하얗고 공부하는 것처럼 두근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뭐가 떠오르요?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들, 현대적인 아름다운 것들. 그 말풍선이 돼요. 눈앞에 떠올랐다. 말풍선이 뭐야? 그 만화에 때문에 말풍선 있죠? 그 말풍선이 내가 누가 안 들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것은 있었다. 이건 왜 그래요? 세상 전부니까. 응? 현대사회 전부니까. 전체 의미하는. 그지?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들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명품을 세계에서 돈을 모아요. 만질 수 없어도 분명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체제니까 신화 같은 거니까 그죠? 분명히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질 수 없어도 분명 거기에 있었다는 말은 굉장히 전환이 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건 만질 수 있는 세상이죠. 근대사회 전체는. 만질 수 없어도 분명 거기에 있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쁘고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들이 말풍선이 돼서 눈앞에 떠올랐지만 그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들 속에 모두 들어있어요. 멋지고 이상하고 특별한 것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홀. 만질 분명히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근대사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근대사회는 만질 수 있는 사회니까. 근데 만질 수 없는 게 근대사회 속에도 있단 말이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찔러도 말풍선은 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공상의 말풍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들을 넘겨 이야기가 되고 있던 거죠. 새로운 세계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옮겨. 왜 옮기냐면 말들 속에는 근대 사회의 담론도 들어있지만 근대 사회의 담론이 밝은데 담론에 의해 포괄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지? 말풍선들의 그 말들이 아까 우리 보면 내가 그 구명론 얘기했죠. 옛날 이름 다시 쓰기. 옛 이름을 다시 써서 새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멋지다는 단어도 옛날 때 있던 단어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단어를 새롭게 썼단 말이에요. 그 말들이 엉겨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 이야기는 앞에 했던 말풍선만이 아니라 앞에는 말풍선이었잖아. 그죠? 말풍선은 조그만 거지만 이야기는 뭐예요? 삶을 지탱하는 틀이죠. 멋지고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 최근 시대의 담론이 창조가 된 것. 응? 창조가 되어 구체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있다는 것을 경험을 오은 시인이 하였기로 당당하게 선언할 수가 오은 시인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멋지고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시에. 물론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그때 똑같이는 없었어요. 아직 왜 시제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여기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내가 무슨 생각해봐도 소용없어. 어쨌든 멋지고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밝은 내 시대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토록 오후의 시인의 이토록 당당한 선언, 이 선언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시인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읽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그거 참 부드럽고. 오후의 시인은 감탄사를 말하는 어, 용어를 읽으시면 신기하다는 말이 앞에 있었죠. 근데 뭐가 새로 생겼어요. 다행이구나. 부드럽고. 신기하구나는 원래 있었던 형용사였어요. 근데 다행이구나. 부드럽구나. 무슨 소리예요? 어?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다행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응?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참 부드럽구나. 왜 부드러워요? 이렇게 바뀐 세상이 잘 돌아가는, 어? 갈등 없이 잘 작동되는. 한국 세상이 바뀔 거다. 라는 혁명의 과정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그 세상이 온 거죠. 바뀐 세상이 이미 돌아가요. 그리고 잘 돌아가서, 잘 운행이 돼서, 부드럽구나. 나는 이불 속으로, 꿈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선언이죠. 나는, 나는 선언한다. 뭐죠? 어? 나는 선언한다. 이불 속으로 꿈속으로 말했지만, 새로운 세상 속으로 간 거죠. 여름밤에 내리던 것이 겨울밤에 쌓이고 있었다. 음, 여름밤에 시작됐겠지만, 그 조금씩 내리던, 말풍선 같이 내리던 것들이 겨울밤에 쌓여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겨울은 반성의 시간이죠. 그래서 시집 제목이 없음의 대명사예요. 이 없음은 뭘까요? 그 기존의 세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없어진 무. 이때 무는 없음 무가 아니에요. 새로 생기는 무예요. 이때 무는 없음, 완전 무, 헛무의 무가 아니라 재탕생의 무예요. 대명사는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니까 그 새로운 세상들의 기본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기본 요소를 만들려니까 명사가 아니라 우선 대명사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것이 수산화가 되기도 하고, 뭐, 이분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온. 그거 참 맑구나. 그거 참 예쁘구나. 그거 참 근사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것과 멀어졌다. 맑은 것, 예쁜 것, 근사한 것. 그것은 다 달랐다. 그때그때 달랐다. 세상은 넓고 변수는 많았다. 맑으면서 예쁜 것,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 맑지만 근사하지는 않은 것.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분주했다. 어떤 결심이라도 선 것처럼. 꿈속에서는 걷지 않았다. 달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미끄러지는 것에 가까웠다. 땅에 내리누르는 것이 아닌 지면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거 참 멋지구나.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거 참 특별하구나. 나는 꿈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 나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다. 눈을 뜨면 머릿속이 새하였다. 어떤 공모라도 한 것처럼 우근거렸다. 맑고 예쁘고 근사한 것들이 말풍선이 되어 눈앞에 떠올랐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것은 있었다. 만질 수 없어도 분명 거기 있었다. 손가락으로 찔러도 말풍선은 터지지 않았다. 말들이 엉겨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멋지고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여기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건 참 신기하구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그거 참 부드럽구나. 나는 이불 속으로, 꿈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여름밤에 내리던 것이 겨울밤에 쌓이고 있었대.